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72 신현묵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건축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시간입니다. 좀 어색해요. 저 혼자서 이거 영상을 이렇게 찍기가 좀 어색한데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차차 하고요. 건축을 우리가 크게 3요소로 생각을 해보면 건축이 갖추어지고 건축이 고려해야 될 3요소는 뭐냐면 건축의 그 구조와 또 기능과 미적인 요소 아름다움. 그래서 건축 구조, 기능, 미.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건축이라는 게. 그 건축을 또 좀 나누면은 건축 구조가 있고 시공, 설비, 또 뭐 환경, 또 건축 관련 법. 법을 무시하고 하면 또 안 되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파트별로 나눠서 차차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그 구조학의 가장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건축에 있어서 구조학, 구조 왜 필요하냐? 모든 건축물들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파괴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파괴력에 대한 저항,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건축 구조학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구성 있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그런 것을 건축 구조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뭐 건축 구조의 종류는 또 뭐고 건축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런 거를 일단 좀 큰 뼈대를 우리가 틀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들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은 건축 구조를 그 구체 재료에 의해서 우리가 나눠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건축 그 뼈다구 나무 구조가 있습니다. 목 구조. 그 다음에 그 재료를 벽돌로 했으면 벽돌 구조죠. 벽돌집. 그 다음에 벽돌 말고 세멘트 블럭이 있어요. 그런 블럭 구조. 또 최근에들 많이 쓰이는 그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럭이 있죠. ALC 블럭. ALC 블럭 구조가 있고 또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또는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다. 돌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널리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가 이제 철근으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철골 콘크리트 구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제품 중에서 PC판이라는 게 있어요. PC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 어떤 판, 벽, 기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미리 프리캐스트 미리 만들었다. 프리메이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프리캐스트입니다. 캐스트가 뭐예요? 틀에다 보서 만든 거죠. 이렇게 틀에 찍어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리캐스트 공법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과거에 삼한 까뮤 아파트 공사 그런 거 조립식 아파트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교량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프리캐스트뿐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리스트레스 공법을 적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판 구조라는 게 있어요. 절판 구조. 절판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힘이 없잖아요. 이게 판입니다. 판. 근데 이거는 절판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판을 어떻게 해요? 접어요.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었어요. 접으면 굉장히 어떤 힘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고람석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절판 구조. 이렇게 또 직선을 안 하고 이렇게 곡선 구조로 만든 절판 구조가 있어요. 체육관 지붕 같은 거. 그렇게도 하는데, 이런 이제 각종 구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 양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뼈다구가 도대체 이렇게 막대기로 다 되어 있냐. 첫째, 우리가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많이 쓰이는 조적 구조가 있습니다. 조적 구조. 조적 구조는 뭐냐면, 레고 블럭 아시죠? 이 조그만 어떤 이런 벽돌이라든지 블럭 이런 거를 쌓아서 만드는 거를 조적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재료가 돌이면 돌을 싸서 만들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적식이 됩니다. 블럭을 쌓고 조적식, 그래서 조적구조. 그리고 가구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구식. 긴 부재를 짜 맞추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말하는 책상 걸상 이런 것들이 또 가구입니다. 가구식.
그래서 기둥, 보, 뭐 지붕, 틀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를 가구식이라 그래요. 또는 이제 인방식 구조다. 인방이라는 게 뭐냐면 창이라든지 우리가 다 뚫린 부분 개구부라 하는데 개구부의 윗부분에 받쳐주는 부재를 인방이라 그래요. 위에 받치는 거 상인방, 밑에 받치는 거 하인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또 가구식 구조가 있다. 우리 전통 한옥도 가구식 구조에 속하고 또 뭐예요? 경량목 구조, 투바이포 구조라 그러는데 미국식 목 구조 이런 것도 가구식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뭐 콘크리트 구조죠. 일체식이 뭐예요? 틀을 만들어 틀, 일본말로 가다라 그러죠.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동성인 콘크리트 부어서 채워서 막 줌을 만들듯이 주조하듯이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인데 일체식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만 일체식이냐면 그거 아니고 철골 구조도 일체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철골 구조가 하나는 가구식 구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일체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체식이 되려면은 이 조인트 부분, 접합 부분이 강접합으로 돼야 됩니다. 그럼 강접합이 뭐냐?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 이 조인트 부분에 만난 각도가 변형이 되면 안 돼요. 이게 90도를 만났다. 이 조인트가 그러면 이게 어떤 변형이 있어도 이 조인트 부분에 이 변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철골도 뭐예요? 용접으로 한다든지 조인트를 또는 고장력 볼트라고 있습니다. 일반 볼트가 아니라 굉장히 조였을 때 어마어마하게 그 장력, 조임 능력이 커요. 고장력 볼트로 조여서 조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일체식 구조에 속합니다. 용접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로 세운 다음에 거기다 그냥 콘크리트를 또 부었어요. 일체식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체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프레임. 네, 그것도 요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게 볼 같은 뭐 다면체, 16면체 뭐 이런데 뭐 볼트 구멍이 있죠. 너트, 볼트 구멍이 있고 또 막대기로 된 부재 끝에 양쪽에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립을 해요. 그래서 입체적인 그 형태를 갖추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입체식 구조, 스페이스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건 뭐 빨리 조립하고 해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막 구조, 막이 뭐예요? 막. 텐트 구조입니다. 텐트. 커다란 막으로 이거 만드는 거 텐트 구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바울이 건축가였습니다. 근데 건축 뭘로 집 짓고 다녔나? 그게 아니라 텐트를 만들어서 양털 같은 걸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한 거예요. 텐트 구조, 막 구조.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뭐 전시 박람회 같은데 갑자기 커다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말하자면은 바람을 집어넣어서 커다란 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실이 어떻게 형성돼요? 이 안에는 뭐예요? 밀도가 낮은 더운 공기를 집어넣고 그럼 얘가 부풀어서 이 공기가 올라가려고 그러죠. 밀도가 낮으니까 가벼우니까 따뜻하니까 바깥 공기는 차갑고 밀도가 높고 그래서 커다란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또 너무 과하게 집어넣으면 이게 그 뭐예요? 기구처럼 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바닥에 이제 무게로 다 눌러놓고 하여튼 어쨌든 막 구조, 텐트 구조 이런 것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구조에서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다. 크게 두 가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습식 구조하고 건식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공사, 집을 짓는데 시공하는데 물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대표적인 게 세멘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세멘트를 그 뭐예요? 접착제, 몰탈이라고 그러죠.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런 조적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또 미장 같은 거, 세멘트 미장 이런 거 전부 물이 들어가는 습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멘트는 물이 들어가면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경도가 나타나고 단단하게 굳어요. 예, 그거 수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들어감으로써 굳는 거예요. 화학작용으로. 그 다음에 이 진흙벽돌, 이 황토집 같은 거는 물이 들어가면서 재료가 뭐 겔처럼 반죽이 되면서 물렁물렁 하다가 물이 건조하면서 그 황토 벽돌이 물이 건조하면서 강도가 증가해요. 그거는 물이 건조하면서 강도가 나오는 거죠. 예, 세멘트는 물이 들어가서 화학작용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 경화가 되는 겁니다. 건조에 관계없이. 그래서 습식 구조냐 건식 구조냐. 건식 구조는 당연히 물이 없어도 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 뭐예요? 가구식 구조, 조립식 구조, 목조
뭐 철골조, 뭐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물이 필요 없어요. 건식 구조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이 습식 구조는 겨울에 물이 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얼지 않아야만 공사가 되니까. 근데 이 건식 구조는 특히 목 구조, 뭐 철골 구조, 이런 조립식 개념, 가구식 개념은 뭐 물이 없어도 공사가 가능, 건식 구조. 그 다음에 또 대별해 보면 대부분의 이 공사가 현장 구조입니다. 현장 공사. 대별하면 뭐예요? 또 반대로 하면은 조립 구조인데 이거는 공장 생산입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 가져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이런 방식이 있고 전체를 현장에서 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필드에서. 그렇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립 구조가 약간 발전을 해서 부품화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니트화 시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가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아파트 한 채. 근데 그 아파트를 그냥 독신자를 위해서 소형으로 원룸식으로 스튜디오식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작업 환경이 좋은 공장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하나의 그 원룸, 하나의 그 스튜디오를 공장에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대량으로 조건 좋은 데서 만들어서 트럭에 실어서 운반을 해서 현장에 가져와서 크레인으로 하나하나씩 쌓고 포개가지고 전체를 한 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뭐 유니트화했다, 유니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구 단위를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소규모지만은 원룸 스타일.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실 전체 주택 전체에서 하나의 부분 욕실이면 욕실을 유니트 설계를 해서 유니트 바스라 그러죠. 통째로 화장실 하나를 갖다 그냥 설치를 해요. 그 화장실 안에 뭐 다 있죠. 욕조, 세면기, 변기, 뭐 그런 거 다 샤워 있어요. 유니트 바스. 과거에 어디요? 한화그룹에서 한 한화리조트 그 안에 이 FRP 계통의 유니트 바스를 시도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 구조를 분류하면은 재해 방지 성능상으로 구별을 한다. 가장 요번에 요즘에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그걸 강조를 했는데 내진 구조, 또 불에 강한 내화 구조, 그다음에 내풍 구조. 제주도 같은데 바람이 원체 세니까 옛날부터 그 전통 주택도 전부 메쉬를 씌워가지고 그물로 막 당겨서 덮어서 돌로 누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 내풍 구조. 일본은 지진이 하도 많으니까 내진 구조가 아무개도 발달이 되어 있죠. 내진 구조. 그래도 자연의 큰 재앙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고베 지진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내진을 고려해서 했다 그래도 그 강력한 지진에 다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성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는 뭐냐? 이 기초 위에 건물의 어떤 하중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땅으로 전달시켜주는 부분을 기초라 그래요. 근데 기초를 구성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좀 불안정해. 그러면 또 기초를 받치는 그 밑에 구조가 있어요. 말뚝이라든지 피어라든지 그런 것들. 그거를 지정이라 그럽니다. 지정이 기초를 받치고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이나 이 땅, 집안이 웬만하면은 지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기초로 가지고 하는데 기초는 또 어떤 종류가 있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닥이 있죠. 1층 바닥, 2층 바닥. 기둥이 있고 또 기둥을 넓게 펴서 쓸 수도 있는데 벽이 될 수가 있고 벽은 뭐예요? 또 힘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 그러고 그냥 힘 안 받고 어떻게 해서 기둥이 다 힘을 받고 보가 힘을 받고 이 가운데 부분을 막았다. 그건 힘 안 받는 벽. 커튼 역할을 한다. 커튼 월 또는 비내력벽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있을 수가 있고 지붕도 뭐예요? 평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지붕은 어떤 기후 조건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개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가 높아질 수도 있고 경사가 완만해질 수도 있고 이 경사. 그 다음에 천정이란 말도 맞고 천장이란 말도 맞아요. 천정이 있고 천정에도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은 내부 계단, 외부 계단, 계단 재료에 따라서 돌계단, 철제 계단, 목재 계단, 그리고 창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창이나 또 호문, 창호. 그 다음에 우리가 개구부라는 말을 많이 쓰이는데 창호도 개구부고 우리 건물에서 모두 뚫린 구멍, 환기구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통틀어서 개구부라 그럽니다. 창호. 그 다음에 수장공사, 내장공사, 뭐 인테리어 공사라 그러죠. 아울러서 그 마무리까지. 예, 인테리어, 내장공사, 내외장, 익스테리어, 마무리공사. 이렇게 해서 건축물 주요 구성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에서 뭡니까? 건축 구조, 법규, 환경, 설비, 뭐 기타 이런 것들 중에 건축 구조에 대해서 쭉 제가 이렇게 벽돌 구조, 나무 구조, 철골 구조 뭐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끝나고 나면 건축 환경에 대해서 쭉, 그 다음 끝나면 건축 재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영상을 구독,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